LP가 개인들 돈 먹여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투자는 망하는 거예요. 8월 1일에 산 그 삼성전자와 9월 1일에 산 삼성전자는 같은 종목이냐. 워렌 버핏은 단 1원이라도 빚을 싫어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서두른다고 부자가 되면 저도 서두르겠네요. 우리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위험이 뭐냐면 손해볼 가능성이라든지 미래의 불확실성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금융공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준 편차라든지 베타 계수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딱 맞도록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바로 이제 그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 네,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뭐 복잡한 얘기로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사실 설명해 놓은 건데 네. 그 젊으신 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종목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리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10종목을 맨날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도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그냥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 3개 정도 3종목 정도? 네, 3종목 정도 뭐 작으면 2종목 3종목 성격을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하나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 또 하나는 뭐 가치주의 하나 성장주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아무리 많아도 3종목을 넘지 마시라. 왜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투자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본 적 같아요. 맨날 요거 올랐네, 요거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오히려 관리를 소홀하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가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 투자는 한 3종목 정도.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종목을 많이 갖고 싶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ETF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ETF 사실 때 거래가 잘 되는 걸 사야 돼요. 그쵸. ETF 사는데 거래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뒤에 200자 붙어 있어도 거래량이 별로 안 되면은 맞아요. 이제 호가 공백이 커진다고요. BDS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요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충격병이 발생해서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좀 쉽게, 어려운 단어. 쉽게. 그래서 사자 팔자 할 때 호가가 딱 붙어 있어야지 그쵸.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혈관인데 벌어져 있으면 높게 사야 되고 낮게 팔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런 걸 시장 충격병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걸 좀 줄여 나가야지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니켈 ETF라든지 금 ETF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호가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뭐 LP의 역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LP가 개인들 돈 먹여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자, LP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에 이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도훈 씨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제가 돌려받을 그 조건은 2가지예요.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갚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은 능력은 있지만 먹여줄 의사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벌어야 되니까. 비하인드 관련해서 LP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위험에 뛰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위험의 바다에 그러면은 그 다음 위험 때는 이분들이 뭘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만약에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제가 이제 지금 요 내용을 수학적으로 전부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수학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투자가 어려워져요. 아니 저는 사실 재무제표 숫자 보는 것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잘 타고 넘기 위해서는 제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한 투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된 말로 투자를 하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투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투자 뭐 이런 거 하면은 벌렁거리잖아요. 그렇죠. 금 레버리지 이런 거 사면 그런 것도 있고 주식 투자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는 첫 번째 그 방법은 뭐냐면 남의 돈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 뭐 대출. 그렇죠. 딱 내 돈으로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수억씩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작은 사람들은 몇십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가늠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생활에 전혀 그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뭐 별다방, 콩다방 가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물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딱 잃고 나니까, 내가 저기 그 주방에서 카누를 타먹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잃어도 계속 스벅을 갈 수 있을 만큼을 투자하라. 그렇죠. 왜냐면 너무 소액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예, 상대적이긴 한데 이렇게 돼야지만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주식시장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도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뭐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내 생활비가 뭐 한 50만 원이고 저금을 한 100만 원 하고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의 여윳돈을 뭐 여기저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윳돈 100만 원을 전부 다 주식에 넣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립식 투자가 적립식 투자? 네, 적립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월 얼마씩? 같은 금액을 그 같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립식 투자는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시점간 포트폴리오예요. 시점간. 네, 그러니까 인터템포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그 8월 1일에 산 그 삼성전자와 9월 1일에 산 삼성전자는 같은 종목이냐. 거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같은 종목이지만 기업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다르죠. 있고 그리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이제 시점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고 그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투자법 중에서 적립식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지금 쭉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시는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적립식?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적립식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적금에 다 하고 있죠. 적금에 저는 절대로 투자를 할 때 3분을 해요. 3분.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적금. 그러니까 이제 적금에 있는 돈은 절대로 일로 넘어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 시드머니가 물론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욕심이 생기죠. 지난 2월 달에 정말 통장과 도장을 들고 몇 날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때 했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하지만 당시에 만약에 더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원칙을. 교수님의 원칙을? 네. 그러니까 좀 덜 먹어도 원칙을 지키고 주식시장은 짧고 굵게는 없어요. 가늘고 길게 아주 그냥 뭐 명주실처럼 가늘고 길게 가야지만 되는 거죠. 짧고 굵게 해서 뭐 하려고요? 30년 넘게 투자하신 우리 강 교수님의 명언, 명주실처럼 투자는 명주실처럼 끊어지지 않지만 계속 길게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짧고 굵게가 당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 짧고 굵게 해서 끝내면 그다음에 뭐 하실 거라고? 뭐 그런 비슷한 종목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어디 투자처를 찾는다. 투자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투자의 인생이 끝나게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올해 가장 걱정되는 게 앞서서 잠깐 이제 얘기했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030 세대가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 비투가 되게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드머니가 작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신인데 고름이 살이 되지 못하듯이 그 부채는 자산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왜냐하면 어제는 갚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다. 그거는 이제 은행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행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줘야지 예대 마진을 먹으니까. 여러분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워렌 버핏은 단 1원이라도 빚을 싫어해요. 네. 이 양반은 워낙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길게 가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는 거지. 레버리지를 막 일으켰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다 털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투하는 분들은 얼른 비청산해야겠네요. 벌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고 이것도 이제 사실 순문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할 때 기본은 뭐냐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현금 추출 전략을 먼저 좀 써야 돼요. 현금 추출 전략.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주가가 올라오면은 적당한 금액을 계속해서 뽑는 거예요. 왜냐면 분할 매도. 내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2천만 원이 2,500이 됐어요. 500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결국은 2천을 내가 다 빼게 되면 요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이익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그 이익금을 굴리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두고 기다려줘야 돼요. 금방 저기 2천이 4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2천이 4천이 되면 원금을 뽑아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이래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서두른다고 부자가 되면 저도 서두르겠네요. 서두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꼭 이 얘기 명심하셔서 서두르지 않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 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네. 시리즈도 있어요. 근데 기본, 투자 전략, 차트, 기업 분석 이 네 가지를 순위를 한번 나열해 보면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기본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이제 저는 투자 처음인데요. 기본편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 기본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차트 분석하고 기업 분석 내용이 이제 그 살짝 개론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업 분석을 보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주식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러면 딱 맞지 않을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한 11년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는 게 어떨 때는 맞아 떨어지지만 너무 차트만 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굳이 차트를 안 봐도 되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동훈 씨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국제유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차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생긴 것만 보는 흐름만 보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좀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차트밖에 없어요. 공통된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이제 동훈 씨는 좀 날씬하고 넌 좀 살집이 좀 있잖아요. 난 뚱뚱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좀 준수한 사람 외모가 뭐 대충 키도 좀 크고 살집도 없고 이제 좀 준수한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저울 위에 다 올려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좀 괜찮네, 저긴 뚱뚱하네, 짜리하네 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차트가 그거예요. 차트를 보게 되면 다다닥 넘겨보면은 나쁜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거나 시각적으로. 아니면 저기 그 횡보를 하고 있거나 하지만 좋은 것들은 추세를 잡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를 잡고 나가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기업 내용을 분석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용한 방법으로 저기 그 쓰면은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껏해야 차트, 그래도 차트. 예. 뭐 지가 뭐 차트지. 하지만 매매를 할 때는 차트를 보지 않고서 매매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차트를 보고 그러시겠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할 때도 약간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처음 투자할 때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좀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맞아요. 그게 그 중요한 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어느 정도 실적이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매칭해 가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도 네 번째이기는 하지만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그 시기상으로 좀 띄엄띄엄 보셔야 돼요. 띄엄띄엄이요? 예. 너무 자주 보고 있으면 사고 팔고 싶어져요. 매일 보는 거, 매일 보는 거. 사고 팔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매매가 안 될 때 보고 이제 쭉 정리하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매일 또 저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아마 자산운용사 트레이딩룸 가면 차트를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아예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일부러요? 그렇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앉아가지고 차트를 보고 싶으면 자꾸 사고 팔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그 룸에는 차트를 다 없앴어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것을 이제 상한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업에 대한 뉴스는 매일 챙겨 보시되 차트는 띄엄띄엄 아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 한 번씩 매매가 안 되는 주말에